자, 여러분, 여기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괴한 구멍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워싱턴주의 멜 워터라는 남자가 발견했다는 이 구멍은 아무리 쓰레기를 던져 넣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5km가 넘는 낚싯줄을 풀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동물을 그 안에 던지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기괴한 소문까지 돌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들의 통장 안에도 이런 멜의 구멍 같은 존재가 실시간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적금을 붓고 재테크를 공부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가 설계한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 심적 회계라는 녀석 때문이죠.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경고한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뇌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짜리 집을 살 때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대출 금리 0.1% 차이에는 둔감하면서 왜 배달 앱의 배달비 3,000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깝게 느껴질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뇌는 모든 돈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개의 투명한 금고를 만들어 두고 돈의 꼽표를 다르게 붙입니다. 마치 서울의 방어 전략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기 위해 파주와 일산에 거대한 아파트 지옥을 건설해 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큰 지출이라는 적이 올 때는 철강보다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벽처럼 꼼꼼하게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정작 뒤쪽으로 흐르는 작은 지출이라는 개천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죠. 마치 파리의 생강이 서울의 한강에 비하면 개천 수준인데도 우리는 그 작은 흐름에 우리 전 재산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심적 회계의 함정, 바로 공짜 돈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운 좋게 5만 원권 한 장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혹은 이번 달 연말 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13월에 월급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건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맛있는 거나 사 먹자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만 원이나 50만 원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번 돈과 가치가 다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월급 금고와 공짜 돈 금고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이 같은 뿌리를 가졌음에도 종교라는 명분 아래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를 핵무기로 겨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서도 같은 동길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짜 돈 금고에 들어간 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섬인 샌디 섬처럼 지도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금세 증발해 버리고 많은 신기루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 공짜 돈을 자신의 피 같은 원금과 똑같은 금고에 넣는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이 돈을 가장 먼저 심리적 지출로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교묘합니다. 바로 지출의 카테고리화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10만 원짜리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시 10만 원을 내고 티켓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이미 10만 원을 손해봤는데 또 10만 원을 쓰는 건 너무 과해라고 하며 발길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미 10만 원을 주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공연장에 도착해 보니 티켓을 분실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현장에서 다시 10만 원을 주고 티켓을 사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경우에 사람들은 티켓을 다시 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뇌가 공연 관람이라는 심리적 계좌에 이미 10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입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은 기타 손실 계좌의 일이지만 티켓을 잃어버린 것은 공연 계좌의 적자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비이성적인 회계 처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비극을 낳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마치 나사의 지원을 받아 돌고래 피터와 소통하려 했던 마거리트 하우의 실험처럼 말이죠. 마거리트는 피터와 교감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연구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피터와 함께 수조에서 생활하며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려 했고 심지어는 돌고래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사가 지원을 끊었을 때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돈을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오랫동안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망 없는 주식이나 사업에 계속해서 돈을 밀어넣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수조 아래에서 스스로 숨을 멈추고 죽음을 기다렸던 돌고래 피터처럼 우리의 자산도 심리적 애착이라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역들이 지하 83m 아래까지 뚫려 있고 그 길이만 1300km가 넘어 핵전쟁이 나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방공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도 소비를 할 때 이처럼 거대한 지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선이 신용카드라는 무기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현금을 쓸 때는 우리 뇌의 통증 센터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그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출은 지금 일어나는데 결제라는 고통은 한 달 뒤에 계좌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한 달 뒤의 나와 지금의 나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영국이 아일랜드를 800년 동안 지배하며 다른 민족으로 취급하고 차별했던 것처럼 지금의 당신은 한 달 뒤의 당신에게 지불의 고통을 무자비하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기근 때 영국 정부의 외면으로 100만 명이나 굶어 죽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 자산도 무분별한 카드 지출이라는 외면 속에 서서히 고갈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독 신용카드 앞에서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오버톤 교에서 투신하는 개들의 미스터리와 닮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다리에서는 수많은 개가 갑자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들이 다리 너머에 평지가 있다고 착각했거나 밍크의 냄새에 홀려 뛰어내렸다고 분석하죠. 신용카드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카드 한도가 마치 내 현금 장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당장 눈앞의 쾌락이라는 밍크 냄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끝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결제 버튼을 누르며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저주받은 심리적 굴레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50cm의 작은 키로 수십 톤의 거석을 옮겨 산호성을 지었다는 에드워드 리즈칼린의 비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기장과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혼자서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지렛대는 바로 모든 계좌의 통합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제멋대로 나누어진 금고의 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보너스든 세금 환급금이든 길에서 주운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돈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자산일 뿐입니다.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이건 보너스니까 써도 되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내 빚의 0.1%라도 갚거나 지수펀드에 넣겠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통장에 벌어진 멜의 구멍은 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지렛대는 통증의 시각화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보세요. 돈이 나가는 즉시 알림이 오게 하고 그것이 내 전체 자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의 유진 상가가 유사시 전차 방어벽으로 쓰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여러분의 소비 단계마다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야 합니다. 이 소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북악 스카이웨이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소비 습관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와 국가 간의 역사처럼 고착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와 터키가 400년 넘는 지배의 역사 때문에 사소한 문화, 원조 논쟁에도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한 번 잘못 잡힌 소비 습관은 당신의 뇌 속에 깊은 앙금을 남깁니다. 아일랜드의 유령 섬브라실은 7년에 한 번씩 안개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고 하죠. 우리의 욕망도 이와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광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시발 비용,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짜 풍요를 약속하는 안개 섬일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후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도의 반가라 마을이 흑마술사의 저주에 걸려 밤마다 유령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폐허가 된 것처럼 무분별한 심적 회개에 중독된 사람의 끝은 결국 경제적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뇌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거대한 심리학적 음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원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경제적 지능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속에 제각각인 금고들을 그대로 방치해 돈이 줄줄 쌓이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그 투명한 벽들을 허물고 진정한 부의 요새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서울의 방어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강력한 방파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배달비 3,000원은 아까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뇌가 심적 회개의 강력한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 마법의 정체를 알았으니 다음번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1초의 멈춤이 생길 테니까요. 그 1초가 모여 여러분의 은퇴 후 30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더 깊고 더 흥미로운 세상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심적 회개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막는 소중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